기생충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재테크적 관점에서 기생충이란 영화를 어떻게 보고 느꼈는지 말씀드려보려고요. 이 영상은 제가 앞으로 재테크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봤을 때 기생충에서 던지는 봉준호 감독의 메시지 혹은 감독이 전하고자 했던 의도와는 다를지라도 제가 어떻게 보고 해석했는지에 관한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이며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생충을 이미 보신 분들만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 이 영화를 2번 봤는데요. 처음엔 큰 숲을 보는 느낌으로 봤다면 두 번째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여러 의미들을 다시 보고 그 부분을 집중하고 또 제가 놓친 대사 혹은 의미가 없는지 이런 숲을 이루는 나무들을 알고 싶어 한 번 더 봤었습니다. 결론은 2번 보기를 너무 잘했고 또 기회가 되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2번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살기 위해선 반드시 계획적으로 살고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을 베풀면서 살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상과 최하단을 정원이 있는 2층 대저택과 반지하로 아주 극명하게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송강호 가족을 이선균이란 숙주에서 살아가는 기생충으로 표현하죠. 근데 그런 송강호도 영화 초반에 곱등이를 보곤 곱등이를 마치 기생충처럼 대합니다. 이땐 송강호가 곱등이에 비해 숙주인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린 모두 숙주가 되기도 하고 기생충이 되기도 한다. 다만 내 위로 숙주가 많은지 아래로 기생충이 많은지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대리라고 했을 때 위로는 차장, 부장, 회장 이런 직급들이 있고 아래로는 사원, 인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 나는 갑이 되기도 하고 을이 되기도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갑과 을의 근본이 되는 것이 돈이고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자본주의를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자본주의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EBS 자본주의라는 책을 읽어보시거나 유튜브에 EBS 다큐멘터리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는 맨 처음 재테크 공부를 할 적에 이걸 보고 나서 좀 더 명확하게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을 잡기도 했었고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제가 말하는 게 빨리 이해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나는 어느 정도에 속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영화에서는 알려줍니다. 엄청난 비가 왔을 때 누군가에겐 전화위복이고 누군가에겐 재난이 되어버리죠. 송강호 집은 물에 잠기고 이성균네는 날씨가 화창해졌다며 파티를 열잖아요. 결국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피해를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가장 밑에서부터라는 거예요. 이걸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뉴스는 그날에 있었던 중대한 사건들을 전달해주는 창구인데 뉴스를 보면서 내 얘기다 싶고 공감 가는 부분이 많다면 나는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뉴스 내용이 깊게 공감 가지 않는다면 위쪽에 있다고 참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성균이 선을 넘지 않길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송강호는 넘을 듯 말 듯 결코 넘지 않습니다. 단지 의도치 않게 냄새라는 것이 선을 자꾸 넘어 이성균을 불쾌하게 하죠. 그게 결국 파티를 피바다로 만드는 요소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송강호는 다시 본인의 자리라고 생각되는 지하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그냥 이 영화를 이렇게만 보게 되면 자본주의에선 결국 자기의 자리가 있고 선을 넘지 말아야 하며 있는 그대로 해서 잘 살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봉준호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그거였을까? 재차 고민해봐도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에 두 번째 영화를 볼 때 진짜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를 자본주의란 시스템, 즉 바깥 환경의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그걸 고지곧대로 받아들여서 여긴 결국 내 자리라고 받아들이는 나의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송강호 가족이 이성균네에서 술을 먹는 씬을 생각해보면요, 아내가 얘기하듯 부자들은 착한 게 아니고 부자여서 착하다는 얘기를 하며 자기도 돈이 많으면 이 사람들보다도 더 착해질 거라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다 똑같은데 봉준호 감독은 영화 속에서 가장 원초적인 성욕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 같았어요. 이선균과 조여정의 사랑씬, 그리고 지하 속 가정부부의 그 콘돔이 있었던 장면들을 통해서요.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차이는 돈이 많고 적음인데 그것에 따라 그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고 이미 나와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송강호가 가장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무계획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맞아 보일 수는 있지만 송강호가 저렇게 살게 된 근본 바탕은 인생을 스스로가 무계획이라고 단정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는 숙주에게 기생충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아들이 과외를 하러 갈 때
송강호가 너는 계획이 있구나 라고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저는 거기서 되게 소름 돋았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생각해버리는 나에게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EBS 자본주의 다음으로 반드시 봐야 할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또한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영화를 통해 좀 더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위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제 채널에서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스스로 고민해보고 계획해보길 희망합니다. 제 얘기가 봉준호 감독이 의도했던 게 전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치 않아요. 단지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저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화엔 정답이 없고 각자 해석하는 게 다르고 더 중요한 건 그 느낀 대로 실천해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상 쩐통이었고요. 단 하나라도 알아가시는 게 있다면 좋아요를, 저와 함께 부자가 되고 싶은 방법을 알아가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